안녕하세요. 기타 우쿨렐레 반주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신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Q&A 두 번째 시간, 기타, 우쿨렐레 등 악기를 배울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 그리고 친구와 지인, 유튜브 영상 등 강의 영상,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시설 중에서 어디가 괜찮을까요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일 뿐이지 그것을 이제 학생께서 독학하시기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재의 필요성은 다른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시설 그리고 영상 등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뒤에 복습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 예외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레벨이 1, 2, 3, 4, 5단계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생각을 해봤을 때 레벨이 5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는 1, 2, 3, 4단계에 대한 교재까지는 본인 스스로 소화를 해내기 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재를 샀을 때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우쿨렐레 등 여러가지 악기를 하시는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사실인데요. 2년, 3년, 4년 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 책장에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악기에 대한 교재가 굉장히 여러 권 꽂혀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에는 사놓고 그것을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한 교재의 경우에는 복습의 용도로 사용하실 것. 두 번째로는 자기가 높은 레벨에 있을 때 자기 레벨보다 낮은 레벨의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친구와 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리낌 없이 친구한테 하나의 부담도 없이 나한테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만약에 5명 이상 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는 친구가 많으신 것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아무런 부담 없이 친구에게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부탁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원하는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드뭅니다. 거의 한 1000명, 2000명 단위로 가야지 이제 내가 원하는 악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악기를 취미로 하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은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낮은 가능성 중에서 내 친구가 악기를 다룰 가능성은 더 희박하겠지요. 자, 운이 좋아서 학생분들의 친구나 지인이 내가 원하는 악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님일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수업이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두 사람의 스케줄이 어긋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주 1시간에서 2시간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오롯하게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시간을 내서 나를 지인 또는 친구가 가르쳐줬다고 했을 때 암묵적인 빚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죠, 그거를? 보통은 술을 사거나 밥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던지 이런 식으로 빚을 갚아나가게 되겠지요. 물론 친구니까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뭐를 해주거나 이런 것이 뭐 그렇게 크게 거리낌이 없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밥값하고 술값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친구 지인보다는 학원이나 교육시설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운 좋게 해당 학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요. 세 번째, 유튜브 영상 등 강의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요. 하지만 제가 선생님으로서 동영상 강의의 가장 안 좋은 단점을 하나 꼽으라면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영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든다든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분들께서 영상 강의를 하나만 보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제 눈앞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과 그리고 영상 강의를 보고 학생분들께서 스스로의 의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강의의 경우에는 돈, 그리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학생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단점 중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소통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점과 고쳐야 할 점 그리고 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들, 그러니까 트레이닝적인 부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두 번째 단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의 대부분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있죠. 금전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10대, 20대 같은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요인이 가장 클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조금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가야 되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든지 다른 일정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높고요.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또는 가정과 맞물려가지고 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과 시간 그리고 그쪽까지 찾아가는 공간적인 제약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지인과 같이 추가적인 암묵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 혹은 내가 이제 그런 지인을 몰라도 전문가한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영상과 다르게 제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돈과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교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교육시설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Q&A 세 번째 시간인 문화센터, 학원, 동호회 등 교육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학생분들에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간단 결론. 첫 번째, 교재 같은 경우에는 복습의 용도로 사용을 해주실 것,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레벨의 교재를 보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와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허울 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면은 부담 없이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빚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달라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돈,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지는 않지만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억지로 끌어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단점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학원 및 교육시설입니다. 앞에서 제시했던 단점들은 상쇄할 수 있지만 돈,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에 해당합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꼭 선택을 하나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게 교재도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 보는 방법도 괜찮겠지요. 그리고 영상 강의도 본인이 때때로는 활용해 보시고 어떨 때는 교육시설을 꾸준하게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씩은 정말 나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모르겠고 질문을 해봐야겠는데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단기로 교육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원, 문화센터, 동호회 등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차이에 의해서 어디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생 여러분들께 어울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있어서 많은 힘이 되니까 가능하시면 구독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